안녕하십니까, 유찬현 세무사입니다. 주로 이제 그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 자금 출처에 관한 고민이에요. 물론 자금 출처가 분명하신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주택을 살 때는 이 자금 출처가 제일 큰 고민이죠.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 부분을 취득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택을 취득하면 제일 먼저 내야 되는 것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근데 이 취득세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잘못 사면 엄청난 취득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은요, 그 주택의 수와 그다음에 조정 대상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어떤 특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 취득세율은 4%고 다른 세율까지 합쳐 4.6%를 내는 것이 맞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1%에서 3%까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택을 샀는데 그 주택이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8%로 늘어나요. 예, 가액에 관계없이 8%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고 하면 첫 번째 주택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그냥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특례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매매가액이 6억 이하는 1%고요. 6억에서 9억은 2%고 9억 초과는 3%며 요게 이제 그 지방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요. 평수가 85제곱미터 넘어가면 농특세가 여기 또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12%가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수가 하나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주택은 8%고 네 번째 주택은 12.4%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첫 번째 주택이나 두 번째 주택이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특례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 중과세율이 8%, 12%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득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게 세대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녀가 집을 살 때는 이 자녀가 나와 동일 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엄청난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자녀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중과세 받지 않으려면 결국 그 동일 세대에서 벗어나서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만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주택 수를 계산할 때요. 주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주택을 살 때 내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산다면 이거는 나 2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산다면 이 3주택을 취득하는 거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주택에 공유지분 소유주택 그러니까 내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은 없더라도 토지만을 갖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동안 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소형 주택을 쭈쭈 판다고 막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농가주택입니다. 대지가 200평 이하고 건축물이 45평 이하이면서 과세시가 표준액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은 갖고 있어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입니다. 이렇게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은
그 주택 고시가액입니다. 1억이라면 뭐 실제로 가액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1억 5천, 2억까지도 될 수 있고요. 다른 뭐 단독주택 이런 경우에는 2억, 3억까지도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요번에 바뀌어서요.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세 포함 안 하고요. 5년이 지나면 주택세 포함하는데 이때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요. 지분이 많은 사람이 지분이 동일하면 예를 들어서 뭐 두 자녀가 공동으로 하면 50대 50이죠. 이런 경우에는 거주하는 자 거기. 만약 거주하지 않는다면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소유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집을 살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때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별로 이렇게 그 산정을 합니다. 세대를.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자녀가 집을 하나 산다 그러면 이거 주택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과세를 안 받으려면 세대를 분리해야 됩니다. 세대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대를 분리해도 별도 세대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30세 미만이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도 이거는 별도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한 세대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또 예외 규정이 있어요. 30세 미만이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직전 1년간 소득이 월 소득이 70만 2천 원 정도를 초과하고 또 소유하는 주택을 유지하려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70만 2천 원의 소득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상이면서 이 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자녀도 별도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별도 세대로 보려면 반드시 독립된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독립세대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거나 30세 이상이면서 별도 소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세대를 별도 세대로 이렇게 독립하면 당연히 별도 세대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세대가 한 세대 내에 있으면서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가 추가되는데 이런 경우에라도 주택을 계약을 하고 취득하고 60일 내에 그 주택으로 이전한다면 그때는 주택수에서 별도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내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은 가격과 무관하게 이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증빙까지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을 하게 되면 차용증, 그다음에 뭐 내 소득이 있으면 금융 자료라든지 뭐 소득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자료는 국세청이나 건교부 등에 이렇게 통보가 돼서 증여세 과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 계약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 자금은 어떤 것이고 차입금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에 어떻게 돈이 되어 있었고 뭐 그다음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냐 또는 증여 상속 받은 것이냐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차입금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거냐 아니면 가져간
뭐 이렇게 한 임대보증금이냐 아니면 가족한테 차입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 등에서 통보가 돼서 국세청에서 이걸 보고 신고한 소득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금추적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을 할 때 좀 처음부터 자금 출처를 잘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작성된 이 자금 출처를 가지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계약을 하는 것이 저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작성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이 그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